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 멀어진 느낌, 따뜻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62세 김영숙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영숙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에, 자녀들은 공부와 사회생활에 몰두하는 동안 늘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지요. 그런데 정작 은퇴 이후에 찾아온 건 여유와 행복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결혼한 뒤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러 가도 고맙다는 인사보다 어머니,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대화하려 해도 뭔가 벽이 느껴지고 점점 나만 괜히 불편한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영숙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가족인데 내 마음은 전혀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 함께 있어도 어색하고 서운하기만 한순간 말이지요. 사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부모님들의 공통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리감, 세대 차이에서 오는 오해, 그리고 내 역할이 이제 무엇일까? 라는 허무함까지 이 모든 것이 얽혀서 마음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김영숙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 갈등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어내고 다시 따뜻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지금 겪고 계신 가족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씨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숙 씨는 20살에 결혼해서 평생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에 매진했고 영숙 씨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업주부의 전형적인 길을 걸어온 셈이지요.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부모 품을 떠나면서 자신은 점점 집안의 그늘이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만 잘 크면 됐다는 생각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60세 정년퇴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고 집에 남은 건 남편과 자신 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취미생활에 몰두했지만 영숙 씨는 여전히 살림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도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라 손주 돌봄을 부탁했고 영숙 씨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봐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 부부는 고맙다는 말보다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애한테 안 좋아요.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부탁한 것만 해주세요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와도 사소한 일로 자꾸 부딪히면서 내가 오히려 짐이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맞지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인터넷에서 본 육아법, 책에서 본 정보만 믿고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콕콕 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편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애들 집 문제는 애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라. 너무 간섭하지 말자고 했지만 영숙 씨는 손주가 걱정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도 냉랭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자 영숙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고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마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사라진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영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이상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독립 이후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나는 이제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것이 시니어 세대가 가장 많이 겪는 심리적 공허감, 그리고 가족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지금은 오히려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영숙 씨가 어떤 도전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다음 부분에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가족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며느리 말에 무조건 맞추려고 했습니다. 손주를 돌볼 때도 일부러 조심조심 며느리가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했고 아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 같은 편안함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억지로 참다 보니 속으로 화가 쌓이고 그 화가 또다시 표정이나 말투로 드러나면서 더 큰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참아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 말이지요. 그래서 영숙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지인들도 다들 며느리 사위와의 갈등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아예 애들 집에 안 간다. 가면 스트레스만 받아서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한다. 같이 쇼핑도 가고 카톡도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영숙 씨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며느리와 적이 아니라 친구처럼 지내야지. 그래서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돕기보다 며느리가 편해할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쁜 맞벌이 직장인이었고 대화할 여유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라는 반응을 보이니 영숙 씨는 내가 더 다가가면 부담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영숙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건 단순히 내가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세대 차이가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구나. 나는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네. 그래서 영숙 씨는 본격적으로 소통 방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마침 구청에서 운영하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운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 갈등의 핵심은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이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영숙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하기보다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했구나.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던 거구나. 그 뒤로 영숙 씨는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아들 부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육아 방식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줘. 나는 그 방식을 존중할게. 손주를 돌보는 게 내 의무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 때는 바로 말하지 않고 메모해 두었다가 차분할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이 바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대신 다음에 부탁드려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한두 번의 시도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여전히 서운한 말도 들었고 답답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배운 대로 이건 세대 차이일 뿐이다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나자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부탁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오던 아들 부부가 이제는 주말마다 어머니 같이 밥 먹어요라며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족 갈등은 단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방식을 조금 바꾸고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영숙 씨가 이런 변화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족 갈등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김영숙 씨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긴장하고 혹시 또 서운한 말을 듣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도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어머니 그건 안 돼요라는 말투가 주로 들렸는데 이제는 어머니 이렇게 해보실래요? 라는 제안으로 바뀐 겁니다. 같은 말이어도 어조와 분위기가 달라지니 듣는 사람 마음은 완전히 다르지요.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지니 손주를 돌보는 일도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가 생긴 상태에서 부탁과 도움을 주고받다 보니 훨씬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주말에 같이 나가서 손주랑 공원에 가요라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영숙 씨 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에 자주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나는 여전히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구나라는 자신감을 되찾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갈등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 차이와 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화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어보기. 내가 원하는 방식이 뭐니? 나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라고 먼저 묻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대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방어적인 태도가 사라집니다. 감정보다 사실로 말하기.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라는 말보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서운했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내 역할을 재정의하기.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간섭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필요할 때 도와주는 지원군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바꾸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대 차이 인정하기.
요즘 젊은 세대는 인터넷과 책에서 배우는 방식을 더 신뢰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듭니다. 작은 긍정의 말 습관. 고마워. 내가 그렇게 해줘서 다행이야. 같은 한마디가 가족 관계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영숙 씨처럼 처음에는 서운하고 답답하더라도 조금씩 대화의 방식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족은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결국 평생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 소통을 통해 더 따뜻한 관계로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녀나 며느리 사위와의 갈등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바로 먼저 물어보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을 묻고 존중하는 것, 거기서부터 관계 개선이 시작됩니다. 김영숙 씨가 경험한 변화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가족의 온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도 분명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